기업인들을 잔뜩 불러들인 청문회, 국회 그 국정조사 청문회 보셨습니까? 뭐 오늘 사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는 못 보고 잠시 봤는데 한 대목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의원의 그 준엄한 질타가 위원장은 뭐 말할 것 없고 나오면서 어느 기업 총수를 향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기업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느냐? 누구 부회장 퇴진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민간 기업에 뭐 물러나라 마라 대통령의 뜻이다 하는 거는 넌센스죠. 그런데 또 한편 뒤집어보면 국회가 저렇게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참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특검도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발족돼서 특검이 또 같은 사안을 또 더 강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는 기업인들 저렇게 불러가 막 질타하고 막 깨고 그럴 권리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경제 뉴스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계층 하위 10%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소득이 내려갔다는 대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경제적 상류층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류층부터 점점점 그 순서대로 피해를 보고 정말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 잃는 게 뭐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따질 이유도 없이. 우리가 늘 제가 전에도 비유드렸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정상적으로 소프트 랜딩할 때 모르겠지만 갑자기 급강하 이상이 생겨서 급강하할 때는요. 체력이 약한 순서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순서대로 임산부, 노약자 이런 순서대로 피해를 입거나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안전벨트 입고 젊은 사람은 웬만한 하드 랜딩이라도 괜찮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 성장을 유지하자, 일자리를 유지하자 무수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서민층, 약자들 그리고 경제적 어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이런 계층 그걸 위하자는 것인데 이 정치권은 그 말의 의미를 말 본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면 보시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자입니다. 일면 사진이 이겁니다. 이 기업인들 여보십시오. 송경식 회장부터 이재용, 구본무, 하나 김성현, SK 최태원,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대한항공 조양호, 그 다음에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여기 뒤에 이제 허창수 정경유 회장 그거에 따라서 선서도 했고 지금 여기는 정경련 해체 반대하면 손들어 보라. 여기 참 여기 막 손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글로벌 기업인들을 하루 종일 죄인 취급했다. 박영선, 기억력 안 좋다. 아는 게 뭐냐 호통쳤고 안민석, 50살도 안 됐는데 동문서답하냐. 황영철, 책상 두드리며 입으세요 호통. 진면목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할 것. 이정현, 정진석과 면담에서 밝혔다.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새누리당의 당초 며칠 전 당론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물론 탄핵은 탄핵대로 또 한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 나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삼성, SK, LG 정경련 탈퇴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실 중소기업 176곳 구조조정한다는 기사 있고요. 이면은 계속 최순실 국정조사 기업 총수 청문회 이어집니다. 총수들 돈 내란 청와대 요청 거절하기 힘든 게 현실이었다. 대가는 없었다 그렇게 말했네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SK, 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등등 있는데 이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정몽구 회장 요 아들 데리고 왔네요. 79. 참 처연합니다. 그 다음에 3년도 그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한 이재용. 부정적 시각 많은 미래 전략실 없애겠다. 옛날에 비서실 그런 거죠. JY 몸 스타일이고 차분하게 평정심 안 잃었다. 집중 공격받았던 이재용 했네요. 사실상 삼성 청문회였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39건 중에 17건 약 절반 정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질문이 물렸다는 겁니다. 사면은 며느리 국적 어디냐? 공범 맞습니까? 황당 질문에 인신공격까지 했다. 오늘 계속 표정입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미니 정경련 회의장이 됐다. 들어가 폐찰 달고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오면 정치면입니다.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 과정 보며 담담히 가겠다. 탄핵 후에 조기 퇴진은 거부다. 탄핵하고 그 과정대로 가겠다. 다만 4월 퇴진, 6월 대선은 수용하겠다 그랬습니다. 비박 대통령 입장 관계없이 탄핵 가결 준비. 탄핵은 12월 9일입니다. 의결되면 어떻게든 되겠죠.
요 아래는 해킹당한 군의 사이버망 2년간 몰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얘기도 있고 트럼프 공약도 있고 파리의 기후협약은 힘이 빠지고 있는데 산업별 그 온실가스 감축안 그거는 또 우리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조급증, 환경 근본주의에 휘둘리는 어떤 나약함 그리고 그 터무니없이 밀어붙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이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여유를 갖고 보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생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께 환경상품 협약도 무의로 끝났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불발로 끝났고 트럼프는 이걸 하지도 않겠다는데 우리 정부만 모범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제면 이택시트 혹은 이렉시트라고 하죠. 이탈리아의 유럽 탈출, 유럽 이탈을 내걸고 급부상한 반기성 정치 정당 이탈리아의 제1야당인 오성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EU 규제도 싫고 EU 간섭도 싫다 해서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를 실각시킨 제1야당입니다. 잘하면 정권 잡을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극우 야당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렉시트 우려에도 시장을 차분했다. 이렉시트라고 하고 이택시트라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프랑스 집권당의 보수파 바르스 총리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 브라질 가뭄 탓에 커피 원두값 고공행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금값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습니까? 아주 지금 크리티컬한 상황에 정치는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재계 총수들 불러가지고 뭐 호통이나 치고 그러는 사이에 하위 10%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정말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제 가계 경제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아래층 하위 10% 소득 구간이 저 어렵다는 거 이거 예사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